거기 분석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40페이지에 분석 작업이라고 있는데 분석 작업 1번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부분합이에요. 근데 부분합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렬 및 부분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부분합 문제는 일단 정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렬을 못하면 부분합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 시험은 뭘로 정렬하라고 줘요. 네. 네. 근데 ITQ는 안 줘요. ITQ는 그림만 줘요. 그러면 그 그림 보고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맞춰야 되는데 저희는 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기 뭐냐 함수는 커마리 더 어렵고요. 나머지는 커마리 더 쉬워요. 네. 나머지 뭐 부분합이라던가 아니면 뭐 피벗 테이블이라던가 이런 거는 솔직히 커마리 조금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 여기로 와주세요. 분석 작업 1번. 거기 지문에 보시면 대리전명에 대한 정렬 기준은 무슨 차순으로 하시오? 오름차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대리전명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데이터 누르세요. 그러면 저희가 쓰는 건 정렬할 때 쓰는 건 세 가지 있어요. 여기에 올려놓으시면 한글로 오름차순이라고 떠요. 무슨 차순이라고 떠요? 오름차순.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시면은 무슨 차순이라고 떠요? 내림차순. 요 두 개는 언제 쓰는 거냐면 정렬 기준이 지금처럼 하나일 때. 정렬 기준이 몇 개일 때요? 하나일 때는 요 두 개 쓰는 거예요.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 근데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정렬 기준이 두 가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요거 누르셔야 돼요. 네. 결론은 얘는 하나도 할 수 있고 몇 개도 할 수 있어요? 두 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대리전명이 무슨 차순이요? 오름차순. 그러면 대리전명 누르시고 여기 오름차순 있죠? 요거 누르시면 오름차순 자동으로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그 다음에 오랜만에 하는 부분합이니까 오늘은 같이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부분합 누르세요. 부분합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여기 그룹화할 거. 뭐 할 거요? 그룹할 거. 여기 그룹할 거는요. 무조건 정렬한 거예요. 첫 번째 정렬한 거예요. 몇 번째로 정렬한 거요? 첫 번째. 저희가 아까 뭘로 정렬했죠? 아까 뭘로 정렬했어요? 대리전명으로 정렬했죠. 오름차순 말고 어디를 정렬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대리전명 정렬했죠? 그러면 여기 그룹은 뭐예요? 대리전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을 좀 드릴 건데 거기 보시면 대리전명별로 회수율의 무슨 값이요? 최대값. 그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회수율의 최대값.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위에 합계를 무슨 값으로 바꾸세요? 최대. 최대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슨 율이라고 되어 있죠? 회수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율이요? 회수율.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거 끝이에요.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뭐 누르세요? 확인.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일반적으로 2번 하셔야 돼요. 몇 번 하셔야 돼요? 2번.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회수율의 최대값과 회수율의 무슨 값이요?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 먼저 하시면 틀립니다. 거기에 있는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합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번에는 최소값인데 무슨 율이요? 회수율. 그러면 여기 최대를 뭘로 바꾸세요? 최소로.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새로운 값으로 뭐요? 대치. 이거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최대가 없어져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최대 최소가 다 나와야겠죠. 그러려면은 요거를 뭐 하셔야 돼요? 체크를
푸셔야 돼요. 이거 왜 푸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무슨 값으로 대치?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바꿔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걸로 바뀌어야 돼요? 기존에 게 남아있어야 돼요? 네,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키포인트.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뒤에는 그 정렬한 걸로 하시면 되고, 요거 두 개는 지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지문에서 최대값의 회수율해라. 그러면 최대의 회수율.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회수율의 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이거 잘 빼먹습니다. 특히 언제 잘 빼먹냐면 마음이 급해졌을 때. 네. 그 다음에 잘 빼먹는 게 그놈의 매크로에서 기록 중지. 이것도 마음이 급해지면 잘 빼먹어요. 왜냐면 마음이 급해지면 저도 똑같아요. 네. 저도 수업하다가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 기록 중지 안 눌러요. 네. 몰라서 안 누르는 게 아니라 급하다 보면 놓치는 거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뭐 누르세요?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최대하고 뭐가 나오죠? 최소 나오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요거 나올 때 있어요. 여기 그룹 해제라고 혹시 보이세요? 네, 여기 누르시면은 개요 지우기라고 있어요. 간혹 가다가 요것도 나올 때가 있어요. 개요 지우라고. 그럼 요 개요가 뭐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 2, 3, 4라고 있죠? 네. 개요 지우기 하시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네.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에서 개요 지우기 해라.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요? 그룹 해제.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정렬이 하나냐 두 개냐, 그 다음에 뭐 합계냐 평균이냐 그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분석작업 2번. 요건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있는 거 보시고. 네, 목표값 찾기예요. 네, 가상 분석에 있어요. 목표값 찾기는 그거 참고로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매크로 작업 시트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만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H4에서 H10 영역에 총 수입을 구할 건데요. 출연금 더하기 공연 수입 더하기 전시기획 더하기 대관 수입 더하기 시설 운영으로 할 거고요. 매크로 이름은 총수입. 무슨 함수 쓰래요? sum. 그 다음에 십자형을 그릴 건데 J3에서 J5. 그 다음에 텍스트는 총수입. 그 다음에 다 되셨죠? 그러면은 먼저 도형 먼저 그릴게요. 삽입에서 여기 도형으로 오세요. 그래서 삽입에서 도형으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슨 형이요? 십자형. 그래서 십자형 선택하시고 J3에서 J5까지 일단 그려주세요. J3에서 어디까지요? J5까지 먼저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 그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라고 치세요? 총 수입. 이거는 먼저 쳐도 되고 나중에 쳐도 돼요. 그리고 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총수입 쳐도 되고요. 아니면 우클릭하면은 뭐라고 뜨죠? 텍스트 뭐요? 편집. 요거 누르고 총수입이라고 치셔도 돼요. 네. 그리고 글씨는 먼저 써도 되고 언제 써도 된다고요? 나중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네, 이제 해야 될 게 여기 아무데나 누르세요. 그래서 아무데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여기 개발 도구에 가시면 뭐 있죠?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치세요? 총 수입 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시고요. 예, 는 sum 하세요. sum. 그리고 매크로 할 때는요, 그렇게 어려운 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예, sum하고 여기 범위만 잡으면 되죠. 예, 그리고 시험 문제는 주로 sum이면 average 이 두 가지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뭐까지 해주세요? 핸들까지. 거기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채우기 핸들 하시고,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꼭 무슨 중지 누르시라고요? 예, 기록 중지. 요거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매크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매크로 끝났으면 꼭 뭐 해 주셔야 돼요? 연결해 주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연결.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매크로 뭐라고 있죠? 지정. 그래서 매크로 지정 오셔서 여기 총수입 요거까지 해주셔야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여기 눌렀을 때 에러 안 뜨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한번 해보세요. 거기 서식 만드는 거 있죠? 네, 그거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회귀 형식은 여기 있어요. 홈에 보시면 여기 위에 요거 있어요. 네, 범위 지정해서 요거 회귀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거 참고해서 한번 두 번째 거 한번 해보세요. C4에서 G10 있죠? 그거 한번 또 해보십시오.
네. 이거는 일단 이렇게 된 이유가 한 칸 더 내려가야 돼요. C3에서 C5까지. 아,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그 다음에 같이 보시면은요,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은 계속 얘기하지만 기록 중지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삽입 가서 도형을 그리시는데 도형이 몇 각형이죠? 육각형이죠. 그 다음에 Alt 누르신 채로 J7에서 어디까지요? J9까지. 그 다음에 글씨는 먼저 쳐도 되고 나중에 쳐도 돼요. 뭐요? 서식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일단 시작하실 때 아무데나 누르고 시작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C4에서 G10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고 개발 도구로 가시면 여기 앞에 보세요. 범위 지정을 하고 매크로 기록으로 가시면 이거 나중에 틀린 문제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범위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범위 지정부터 기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엉뚱한데 아무데나 누르고 매크로는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범위 지정을 먼저 하시거나 위치에 먼저 가 계시면은 엉뚱한 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데다가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하시고, 요번에는 뭐죠? 서식이죠. 그 다음에 C4부터 G10까지인데 홈에 보시면 여기 위에 요거 있어요. 여기 위에 일반이나 이런 거 있고, 거기 보시면은 무슨 형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회계 표시 형식. 여기 누르셔도 돼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무슨 형식이라고 있어요? 회계 표시 형식. 퍼센트 앞에 요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위에서 뭐 눌러도 돼요? 회계 눌러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다 보면 요렇게 샵샵샵샵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요거는 칸이 뭐해서? 좁아서. 그때 요때는 넓혀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위에도 회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났으면 꼭 뭐 하시라고요? 기록 중지. 기록 중지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록 중지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요것도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 마지막에다가 뭐 해야 되죠? 마우스 어느 쪽? 오른쪽 해서 꼭 연결까지 시켜주셔야 돼요. 서식.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제가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뭐 알려드릴 거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총수입 눌렀을 때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총수입 누르면 엉뚱한데 금액이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이 매크로 하실 때는 절대 먼저 누르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먼저 누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매크로 기록으로 우리가 합계 내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 는 치고 썸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하고 기록 중지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하나 넣어놓고 이게 만약에 합계다. 합계다. 그 다음에 우클릭하고 매크로 지정 가서 합계. 이렇게 하고 누르면 여기 0 뜨는 거 보이세요? 이러면 이거 틀린 거예요. 0 뜨면 안 돼요. 그러니까 0이 뜨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뜨는 거예요. 0 뜨시는 분들은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아무것도 상관없는데 누르고 시작하라 그랬죠.
0 뜨시는 분들은 먼저 여기를 누르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매크로에서 지정을 할 때 여기 눌러주는 거를 빼놓고 기록이 돼요. 네,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일어납니다. 여기 눌렀을 때 0이 이 필요 없는데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래서 꼭 하실 때는 어디부터 시작하라고요? 엉뚱한데 누르고 시작하셔야 잘 돼요. 그래서 매크로 할 때는 그 부분도 좀 주의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차트 해볼 건데 처음 하는 건 같이 하고요. 할 수 있는 건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차트로 넘어오세요. 차트 넘어오시고 거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있습니다. 네, 차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하면은 몇 점 처리된다고요? 빵점 처리됩니다. 수익 금액이 그림과 같이 추가할 거예요. 수익 금액 추가할 거예요. 무슨 금액이요? 수익 금액. 여기 수익 금액 범위 지정하세요. 수익 금액 뭐 하시라고요? 범위 지정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냐면 컨트롤 C 복사.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로 넣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넣을 때는 그냥 복사만 하시면 돼요. 복사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차트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뭐죠? 네, 컨트롤 뭐요? V 하시면 이렇게 추가돼요. 수익 금액이. 수익 금액 추가하는 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저기 보세요. 1번 문제. 그래서 데이터 범위를 수정은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수정은 했고, 거기 보시면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무슨 선형? 꺾은 선형. 그거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두 개만 쓴다 그랬습니다. 우클릭하고 더하기. 네, 힌트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표식이 있는 무슨 선형이요? 꺾은 선형.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여기에서 우클릭. 그 다음에 여기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차트 종류 변경 누르시고, 무슨 형이요? 꺾은 선형. 근데 뭐가 있는 꺾은 선형? 표식. 요거예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걸로 바꿔주세요. 이 부분으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의 데이터 계열은 보조축으로 표시하래요. 요것도 여기에서 우클릭하세요. 위치만 알려드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보조축 나오면 무조건 여기에요. 차트 종류 변경. 무슨 축 나오면은요? 보조축. 보조축 나오면은 여기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혼합 있어요. 혼합에서 보조축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선택하는 거라고요? 혼합. 그거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밑에 혼합 누르시면 이렇게 옆에 보조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둘 다 모여야 돼요. 표식이 있는 무슨 선형이요? 꺾은 선형. 그래서 두 개 다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보조축 잡으라고요? 수익 금액.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조축 나오면 어디 가서 하시라고요? 혼합 가서. 그거는 잘 기억하고 계세요. 요거 잘 나옵니다. 보조축.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눈금의 표시 단위는 몇으로 지정해라? 1000으로. 그 다음에 차트에 단위 레이블이 표시되도록 지정하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1000만 들러갈게요. 여기 그 숫자 보이세요? 네, 오른쪽에. 왜냐면 여기에다가 1000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0만 들 곳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어느 쪽 눌러요? 오른쪽 누르세요.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많이 갑니다. 서식 많이 가요. 그래서 무슨 서식이요? 축, 서식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하시면서 위치나 이런 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앞에 보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표시단이라고 있어요. 무슨 단이라고 있어요? 표시단. 여기에 보시면 1000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축서식. 그 다음에 여기 스크롤바 아니면 아래쪽에 보시면 무슨 단이라고 있어요? 표시단이. 그래서 거기에서 몇이요? 1000.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차트의 단위 레이블 표시는 체크가 되어 계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네. 단위 레이블이 뭐 되도록 하시오? 표시되도록. 일단 여기까지 해보세요. 그래서 순서 이런 거는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딱 때문에. 요거 밑에 스크롤바 오른쪽으로 옮기고. 네. 이거 눌러서 그리고 이거 하실 때 표시단위 하실 때 요게 잘 안 눌러질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스크롤바 옮기시면 떠요. 이게 조금 때문에 그게 안 눌러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000으로 하시고 여기 밑에 차트의 단위 무슨 표시요? 레이블 표시.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 1000이 거꾸로 돌아가 있어요. 보이세요? 네. 이럴 때는 요 글씨에서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위치 외우셔야 돼요. 네. 여기 보시면 요거 누르면 여기 옆에 떠요. 텍스트 방향이라고. 보이세요? 네. 여기 텍스트 방향 눌러서 네. 여기 눌러서 네. 여기 모든 텍스트라고 있을 거예요. 네. 가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뜰 겁니다. 솔직히 가로든 세로든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몇 글자예요? 한 글자죠. 네, 한 글자는 가로로 하든 세로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천자를 왜 돌렸냐면 거기 밑에 그림 보시면 돌아가 있어요. 천자가. 밑에 거 보시면서 하시고요. 지금부터 시간 3분 드릴 테니까 3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 넣을 때는 우클릭 아니면 더하기라 그랬어요. 요거 3번은 더하기하고 우클릭을 같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3분 후에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일단은 하나씩 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차트 제목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더하기 가셔서 무슨 제목이요? 차트 제목 체크하시고 요 안에 있는 거 뭐 하세요? 지우시고요. 지우시고 그 다음에 밀, 수입, 아이고 왜 이래 컴퓨터에? 네, 밀, 수입, 현황 치시고 그러면 이제 축 제목은 끝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로값 축하고 그 다음에 보조 세로 그것도 여기 더하기 누르시면 여기 축 제목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 뭐요? 세로. 근데 요거 누르시면 양쪽 다 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것만 누르셔도 됩니다. 축 제목. 네. 그러면 이렇게 떠요. 네. 근데 얘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래서 이때는 기본 가로 세고 그 다음에 얘를 이따가 돌려줘야 됩니다. 글씨를. 네. 그래서 글씨 돌리는 거는 여기 있었죠. 아까 여기 가셔서 어느 쪽으로 바꿔요? 세로로.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축 제목 지워버리시고 수량.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누르고 여기를 뭘로 바꿔주세요? 세로로.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글씨 지우시고 수입 금액. 이 정도는 연습하시면 네, 가능하죠.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번 해보세요. 세로값 축의 눈금은 그림과 같이 최소값을 몇으로 해라? 만으로 지정하시오. 네. 그래서 힌트는 여기에서 우클릭이에요. 우리는 우클릭 아니면 뭐만 쓸 거라고요? 더하기만. 그래서 우클릭 하시면은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떠요.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세로값의 축에 무슨 값이요? 최소값. 네. 그러면 어디만 만져주면 돼요? 최소만. 그래서 여기에서 우클릭 하시고 축 서식. 그러면 여기 최대값은 만지시면 안 돼요. 무슨 값만 만지라고요? 최소값만. 얼마요? 만. 그리고 꼭 요거는 숙지해 주세요. 쳤을 때는 꼭 엔터 한번 치세요. 엔터 치면 여기 많이 바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해보세요. 네, 범내 위치 바꾸고 보둠에 10포인트로 한번 변경해 보십시오. 어떤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클릭 축소식 가세요.
그거 지우시고. 아니요. 점 그런 거 찍지 마세요. 그냥 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도 그냥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점이 아니고 쉼표예요. 점 찍어서 그래요. 엔터. 어딘가에서 지금 꼬였어요. 자, 이거 만지셨어요 혹시? 여기 만지시면 안 돼요. 그랬네요.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만 다시 치세요. 네.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러면 꼭 얘기해서 잘 나. 그게 제일 편해요. 왜냐면 또 꺼질 수 있으니까. 연습 때야 그냥 꺼지면 꺼졌나 보다 하고 연습하면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단계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컴퓨터 문제거든요. 내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그럴 때는 만약 시험장에서 그냥 손 들고 공간이 바꿔놔요. 왜냐면 얘가 안 가르쳐 주잖아요. 나 몇 분 후에 꺼질 거예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언제 또 꺼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손 들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시험 당일날은 컴퓨터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시험 보는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네, 저는 이걸 제가 실제 겪었거든요. 저 시험 보다가 뒤통수 맞은 적도 있어요. 옆 사람이 가방 돌리다가 네, 뒤통수 맞은 적도 있고 가면서 모니터 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기 시험 끝났다고 복도에서 소리 지르는 애들도 있었고. 네, 이 시험이라는 게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변수가 없는 상황이 가장 좋은 거예요. 저는 산전수전 고지면 다 겪어본 사람이라. 네. 그리고 한 명이 막 15번 질문한 적도 있었어요. 다른 시험이었었는데 처음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손들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학원 강사인데 전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자기가 학원 강사인데 이 문제 처음 보는 거다. 당연히 처음 보겠죠. 처음 나온 문제인데 틀렸다 뭐 했다 한 10대 번 물어보는데 어쨌든 그분 덕에 저는 그 시험 떨어졌거든요. 1점 차이로. 그리고 이제 핑계가 생겼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떨어진 거야. 네. 결론은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건데 그래서 이게 시험이라는 게 무조건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느 자격증반을 하든 그 얘기를 해요. 운칠기삼. 운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운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게 많이 나와야죠.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공부 많이 했다 그래서 붙는 거 아니고 무조건 공부 안 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험장 가서 문제를 딱 봤는데 내가 아는 것만 나왔어. 그럼 붙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떨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운 없게 그분이 공부한 것만 안 나온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 진짜 공부 한 번도 안 했는데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본인이 자신 있다라고 생각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라는 게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는 공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어떤 게 나올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범례는 요게 범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치 바꿔주시고 어느 쪽으로 바꾸세요? 아래쪽. 그 다음에 요거 누르시고 글꼴은 뭐요? 도둠. 그 다음에 몇 포인트요? 10포인트.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문제 나오면 어디 가야 된다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얼마만큼 숙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저기 함수 조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5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